흔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 아동학대 가해자 82%는 부모입니다. 광주에서 숨진 여중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건 속보 그리고 제도적 문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친모는 재혼한 남편이 딸을 살해하는 걸 나는 몰랐고 그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다가 입장 바꿨다면서요.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날 긴급 체포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의붓 아빠 김 씨가 본인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처음에는 이 친모는 관계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진술을 바꿨어요. 사실은 공모한 정황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이 친모도 긴급 체포가 됐단 말이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 밤까지는 계속 완강히 부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고 나는 차에서 내려주고 그 계부가 의붓 딸을 데리고 가버렸고 그 이후에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이 자수하기 20분 전까지도 자신은 범행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난 밤 자정 정도에 모든 이야기를 다 실토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인정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공분한 게 그 딸을 살해하는 차 안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 아들을 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차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고요. 이 그 범행을 한 계부 의붓 아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지마라고 소극적으로는 말렸다. 이런 종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친모가? 친모가 하지마라고 소극적으로 말렸다라는 진술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자, 영장 심사에 나온 그 친어머니 유모 씨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광주지법에 출석한 건데요. 얼굴 모두 가렸죠. 공모 인정하신 거 맞습니까? 안 하기로 했죠.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 모습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나오는 모습 같습니다. 공모 사실을 이 과정에서도 인정했답니다. 남편과 공모해서 살해했다. 그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범행 공모 인정한 거 맞습니까? 엄마로서 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범행 사실 인정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남편은 어제 구속이 됐고요. 어제인가 그제 그죠? 친모는 역시 살인 혐의입니까 그럼? 네, 살인 공모 그리고 이제 살인에 대해서는 공동 정범입니다. 주범과 같고요. 이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조범 혐의로. 공범이에요, 주범이에요? 살인과 관련해서는 주범 같이 그래요? 남편과 같이 공모해서 한 공동 정범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조범, 그러니까 주범. 사체 유기에 대해서 주범은 의붓 아버지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공모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애초에 처음 진술은 내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살해 혐의에 대해서 이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뭔가 책임을 좀 빼는 방조범 입장에서 좀 진술을 했는데요. 뭐 나온 걸로 봐서는 살해도 같이 공모했다고 여러 하니까 정황을 아마 공동 정범으로 의율한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에서 부인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렇죠. 그 계부 김 씨가 살해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는 장면 잠깐 볼까요? CCTV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인데요. 오후 6시쯤에 목포의 한 철물점을 찾는 의붓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살해 도구인 자루와 노끈 등을 샀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다음 영상 볼까요? 이 영상은 다음 달 오후 5시쯤에 친모 유모 씨가 여중생을 불러내서 다음 날 계부 김모 씨와 함께 차에 태워서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중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난달 9일이었죠. 그러니까 저 숨진 A 양이 의붓 아버지가 나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신고하면서 거기에 의한 보복 살인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의붓 아버지와 친모가 있는 거고요. 목포에 이제 친아버지가 있는 건데 목포의 친아버지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의붓 아버지가 이 음란성 사진들을 보내면서 괴롭힌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4월 9일 신고는 친부가 했죠. 그래서 이제 친아버지가 했고 지금 이제 뒤늦게 드러났지만
계부에게 친부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또 이제 나중에 네.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예, 항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내 딸에게 이럴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어쨌든 4월 9일에 신고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사 중이던 과정에서 모포경찰서에서 해당 주소지인 광주경찰서로 이첩되는 과정이 있었고 범행은 4월 27일에 발생했습니다. 숨진 A 양이 경찰에서 주장한 또 친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그 계부가 나를 네.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려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 의붓 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내가 계획해서 살해를 한 것 그리고 사체를 유기한 거 인정을 했지만 그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 피해 여성, 그러니까 피해 그 여중생을 어떤 성폭력을 저지른 적은 없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행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관계는 가졌다고 했다면. 네, 부인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적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력은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의했다. 이런 네. 폭력은 없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지금 피해 여성이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과 어떤 동의 성적인 여부 이런 거 관계 필요 없죠. 전혀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에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친모와 계부가 살았던 그 집 한번 이거는 이제 지금 임방글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스스로 인정해버렸다는 거죠.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의제 강간죄가 네. 성립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건 친모와 계모가 살았던 집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친모와 계부가 살았던. 네, 계부가 살았던 점집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 범행에 이용됐던 그 차량이 집 앞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 안에 저 13개월 아들의 사진 네. 여러 장이 보입니다. 차 앞 사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안 됩니까? 네. 뒷모습 보면 뒤에 차 보면 여느 차처럼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네네. 왜냐 2살 배기 아이, 그거는 13개월 된 아들이 있는 거죠. 계부와 낳은 아들이죠. 계부와 네. 친모 사이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부 동생이죠. 희생자의 이부 동생. 근데 그런데 보시면은 아까 그 13개월 아들의 사진은 아기자기하게 차 안에다가 장식을 해놨어요. 네. 이 딸의 존재는요 어디에도 머물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죽은 여중생이 친부에게도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네, 확인됐습니다. 2016년인가? 2016년에 이것은 그 친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친아버지에게 내가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다라고 2016년에 여중생이 직접 신고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건 사망 이후에 친부와 친모와 또 계부와 이 관계를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13살 여중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쪽 집 어디에도 이 아이의 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016년에 그때는 그럼 10살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9살? 아이고. 이제 아버지한테 폭행당하고 다시 친모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부가 어머니는 양육을 거의 포기하고 그렇죠. 무술인인데. 그러니까 이혼한 이후에 친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네. 친아버지로부터 어떤 매를 맞거나 이렇게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아동보호시설에 갑니다. 네. 아동보호시설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이번에는 친모와 계부가 있는 그 가정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 양육을 받지 못했고요. 네. 오히려 어떤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다시 아동보호시설로 갑니다. 여기서 다시 또 친아버지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10대 초반, 정말 아직 성장조사 제대로 이루어진 네. 이 어린 소녀가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몸 둘 곳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네. 마음과 신체적인 상처만 받다가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에게 분노만 할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뭐 했나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사망 신고 건수, 사망 건수는 크게 늘고 있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10년 정도 추이를 보면요. 네. 처음에는 1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입니다. 네. 사망만 2009년에는 8건입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서 2017년에는 37건에 도달을 하고요. 네, 사망만.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죠. 그래서 10년 동안을 뽑아보니까 2018년까지 171명이 사망했습니다. 171명이 사망했고 이 중에 다수는 영유아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13살 청소년이죠.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 2014년에 칠곡 계모 사건, 네. 그 아이 잔인하게 해서 그 애 죽여놓고 네. 또 그 언니인가요? 언니인가 누나한테 너가 죽였다고 해라 뭐 이렇게 맞습니다. 했던. 네. 그래서 그때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 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낮은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아동학대로 사망케 한 경우에는 거의 살인과 거의 같은 형입니다. 네. 5년 이상의 징역, 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고요. 처벌 강화했고요. 네, 아동학대로 다치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 또 상습법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아동 보육시설, 보호시설, 보육시설, 선생님,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네,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아이가 아동학대를 봤을 경우에 정황이 있을 때 신고하게 네, 돼 있죠. 반드시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데 이 부과할 수 아이가 있겠죠.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증언에 따르면 겨울에만 집 밖에 쫓겨나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때 신고했으면. 네. 맞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요새- 계속 스크린하고 예, 있었으니까. 요새 그래도 과거보다는 달리 이웃의 어떤 아동학대에 민감하신 이웃들이 많이 네. 늘어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아동의 그런 모습을 학대가 아니라 어떤 훈육으로만 또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네.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죠. 네. 이 아이가 죽는 과정까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놓친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아동 학대 사례 중에 대표적인 거 한 2개만 볼까요? 네. 이건 올해 새해 첫날 아이 엄마가 딸이 숨이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해서 소방대원이 현장에 왔는데 아이는 숨졌는데요. 문맥박 상태로 침대 아래 반드시 누워 있었던 상태고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망이어갖고요. 아이 엄마 34살 이모 씨가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새벽 3시쯤에 화장실에 벌을 세운 뒤에 본인이 잠들었다고 진술했지만 부검해봤더니 아이 얼굴과 이마 등에서 출혈과 혈종이 발견됐죠. 박피선상하고 그 혈종이 좀 심해요. 그쪽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 네, 아이 엄마가 프라이팬으로 때린 후에 방치해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지난해 12월 제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 한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오는 이 장면. 네, 5살 배기 김목은 20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는데요. 지상에서는 정확한 추존이 관찰되면서 환자 그 외에도 몸 이곳저곳에 멍과 외상의 흔적들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 연결을 부검 결과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이 발견되는 등 전형적인 학대 정황이 발견됐고요. 경찰은 계모를 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요. 네. 지금 최근에 뭐 계부, 계모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가장 많은 빈도는 친아버지, 네.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에게서 82%가 이루어집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나머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육아 환경의 가정들에서 이런 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사흘 후면은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 우리가 어른 외에 네. 어린이 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성인과 똑같이 인격체로 대우하자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 어린이입니다. 네. 인격체로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요. 신고해서 경찰이 들어가도 부모가 이거 우리 집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법 고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 네.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영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영장에 아무 문제도 있으면 없습니다. 들어가겠지만. 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네. 예를 들어 출동을 했는데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경우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인기척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서 네. 거기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네, 경찰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그 하급심 판례가 있어서 좀 네. 논란이 있습니다. 자, 제도를 더 알아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